문재인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두루두루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네, 하지만 무역 전쟁이 급한 중국은 끝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북한이 최근 미사일 기지를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보고서까지 전해지면서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빛을 잃어가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자세한 내용 한국군사문제연구원의 김열수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진핑 주석과는 11개월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중국을 방문했을 때 사실상 그때 시진핑 주석이 우리 대통령을 대한 거하고 이번에 대한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봐야죠. 작년에는 직접 중국을 방문한 거고 이번에는 이제 에이펙 회의장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두 분이 만나서 아주 화기애애한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평창 올림픽에 중국이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도 표시했고요. 또 2022년 되면 또 중국에서 동계올림픽 하잖아요. 그때 우리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2032년도에 남북한이 공동 주체가 된 하계올림픽을 우리가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이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한국을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내년도에 그러니까 2019년도죠. 북한도 방북을 하고 또 한국도 방한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이제 좀 듣기 싫은 얘기도 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로 봐서는 건강, 오늘도 미세먼지가 아주 나쁜데 이 미세먼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 문제로 마무리가 된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그런 회담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북한에게 한 발 더 나아간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당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이런 얘기는 크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을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펜스 부통령을 만났고요. 이번에 이제 또 푸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 세 사람의 대통령을 만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일관되게 보내는 신호가 있었어요. 그 신호가 바로 미국의 펜스 부통령하고 만나가지고는 계속해서 이제 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FFVD를 우리는 계속해서 같이 간다라고 하면서 철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처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의외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시진핑 주석보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대통령께서 사실상 지난달에 아셈을 갔을 때, 아셈 회의 갔을 때는 이 제재 완화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푸틴 대통령은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좀 나설 수 있도록 오히려 러시아가 좀 더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제재 완화 조치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 시진핑 주석하고 얘기할 때도 이제 그런 얘기였단 말이죠. 시진핑 주석은 틀림없이 이 얘기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런 면에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오히려 지금 중국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회담에 나설 수 있도록 오히려 중국이 모종의 역할을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이 연내로 우리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결국은 북한 비핵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으니까 여기서도 당신이 좀 일정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세 나라의 지도자를 만나면서 우리 대통령께서 견제하셨던 포지션은 이 북한 비핵화 문제를 위해서 제재 완화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오히려 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FFVD를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또 특히 미국과 정책 공조를 해나가겠다. 이 입장을 지속해서 견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주요 매체들의 분석을 보면 어쨌든 대북 제재 완화가 양국 정상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중국이 일단 급한 불을 꺼야 된다. 무역전쟁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인즉슨 무역전쟁 문제가 중국 앞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 한
어떤 대북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어떤 액션을 취하기에는 역시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역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네. 보는데요. 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잖아요.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지금 해나갈 수가 없는데 어찌됐든 이달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G20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이제 일단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을 일단 먼저 제시를 했고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한 서너 개는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네. 미국이 싫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재 완화 문제인데 북한에 대한 이 얘기를 꺼내면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아르헨티나에서 있게 될 미중 정상회담이 불편하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 얘기를 일부러 안 꺼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러 얘기하는 것은 북한 비핵화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미국의 신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 북한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뭐 북한이 여전히 미사일 기지를 운용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한 싱크탱크 보고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게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저버리고 여전히 본인의 갈 길대로 간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새로울 것이 없다, 기존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건지 헷갈리거든요. 저는 후자입니다. 네, 사실상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CSIS에서 보고서에서 나왔는데 그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 항해 북도에 있는 석간몰 소위 말하는 단거리 미사일 기지예요. 그 미사일 기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진과 함께 여기에 대한 분석을 했거든요. 그 사진은 사실상 6월 12일 훨씬 이전인 3월 29일자 사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분석을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분석 자체는 객관적이고 괜찮은 분석이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발표된 CSIS의 보고서를 이걸 이제 언론 매체에서 뉴욕타임즈이죠. 뉴욕타임즈에서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노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일파만파 커졌는데요. 요걸 이제 객관적으로 좀 우리가 분석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제 크게 보면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크게 벨트가 3개 정도 있다라고 보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휴전선을 기준으로 해서 제일 가까이 있는 게 제1벨트고 그건 아무래도 단거리 미사일이 되지 않겠어요? 주로 이제 한국과 기껏해봤자 이제 일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 것이 제2벨트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거리 미사일 정도나 또는 이제 뭐 노동 미사일 정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 국경선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장거리 미사일 기지가 있게 될 텐데 이런 기지들이 이제 그 분석하는 데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에서는 한 15개 기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건 석간몰 기지고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은 이런 미사일 기지뿐만이 아니고 핵물질도 생산하고 있고 핵무기도 생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크게 보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 분분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석간몰 기지에 대한 기사가 나옴으로 인해서 어떤 경각심을 전 세계인한테 던져줬느냐라고 하면 이제 평화 무대에 접어들어서 비핵화로 다 모든 것이 가고 있는데 실제로 이 시간에도 미사일 기지는 운용되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 또 핵물질의 생산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첨단 전술 무기 시찰하는 모습이 이제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참 그런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 쏘고 나서 네. 처음으로 등장했으니까요. 거의 1년 만에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해석이 굉장히 크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북미 협상이 뭔가 제동에 걸려 있구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벌어진 것 같으니 누가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제 지난달에 일단 그 폼페오 국무부 장관이 김영철 그 부위원장 보고 워싱턴에서 만나자고 그랬다가 이게 네. 지금 연기가 됐고요. 이번에도 다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오늘 내일이죠. 19, 20일이니까
이 사이에 김영철 위원장하고 고위급 회담을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북한에서 묵묵부답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 한 발도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상황하고 또 북한이 요구하는 상황 조치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건데 여기에 대한 불만 표출을 해야 되는데 불만 표출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네. 사실상 한 2주 전에 소위 말하는 이제 북한의 외무성 소속의 미국 연구소장이라고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잘 진척이 안 되면 우리는 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말로 표현한 거라고 하면 사실상 지난주에 신의주에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시설을 시찰하고 이 시범 참관한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과 또 미국한테 경고를 네. 한 것이고 예. 또 북한 주민들한테는 여차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령을 걸어주는 북한 그런 효과가 주민들한테도요?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효과는 미국, 한국, 북한 모두가 해당이 된다라고 봐야죠. 네. 뭐 결국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가장 큰 이슈는 아닐 거고 북한은 나름대로 속이 타는 거니까 그렇게 행동을 할 거고 그러면 네. 우리는 어떻게 뭔가 좀 대화를 끌어내야 되는 중재자 역할이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속은 이제 세 나라가 다 타고 있어요. 예. 네. 미국은 미국대로 타고 있는데 북한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속이 타고 있는 거고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 요구를 미국이 안 들어주고 있으니까 속이 타는 거고 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빨리 정상회담이 열려서 이것이 뭐 서로 주고받을 것을 주고받아서 남북한 관계도 좀 진전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으니까 남북 간의 관계도 전혀 지금 진전이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이 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정부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번 더 빛을 발할 기회가 오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펜스 부통령을 만났을 때 펜스 부통령이 우리 대통령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한국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무언가를 좀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정부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시 중재자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강경 기조로 갈 거라고 보세요, 미국이? 그러니까 중간 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정책 이벤트도 끝났는데 그러면 이제 좀 더 지켜본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다른 제스처를 취하지 않을까? 이미 제스처를 취했죠. 취했다고 이미 보시면. 제스처를 취했는데 네. 펜스 부통령의 발언 속에 그 답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 속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 속에 지금 질문하신 것에 답이 저는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펜스 부통령이 이번에 왔을 때 그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북한한테 당장 핵 목록 신고서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대신에 앞으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 건가 비핵화를 위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적어도 핵 목록 먼저 제출하고 검증 문제 얘기 안 하면 우리 회담 안 하겠다라고 한 데서 한 발 일단 물러선 거잖아요. 네. 이게 펜스 부통령이 일단 발언 속에서 우리가 이게 미국이 한 발 뒤로 물러섰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와의 인터뷰 속에서 지금 북한과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북한하고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고 북한을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제가 볼 때는 미국 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지금 뭐라고 할까요? CIA에 있는 우리 앤드류 김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한에 들어가 있고 북한에 가서 지금 현재 아마 최성해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보고 그 결과가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아마 1월 달 정도에 북미 정상회담의 대충 날짜 이런 것들은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네. 자, 김현수 실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